예,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재 경영에서 인재 등용 및 인재 중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위령공 27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중오지, 필찰은, 중오지,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그 사람을 오라는 것은 싫어하다. 그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필찰은, 그 사람을 반드시 관찰해 봐야 하고, 이런 뜻이죠. 중호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필찰은, 반드시 관찰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뭘 관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해도, 싫어해도 또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해도 그 사람이 또 나쁜 점이 없는지를 살펴봐서 인재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는 굉장히 인재 등용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한 27장에 보면 자왈, 세한연우, 세월이 굉장히 추워. 추운 연후에야 안다. 뭐를? 송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소나무와 잣나무. 송백이라 그러죠. 송백이 후조야라. 나중에 빛나는 것. 조라는 것은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조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드러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찬 경우를 지내봐야지 소나무와 잣나무가 빛난다는 것을 안다. 여러분들 겨울에 우리가 사시사철 푸른 것이 소나무하고 잣나무죠. 겨울에도 푸른 빛이 변하지 않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한도라는 여러분들 유명한 우리 국보 185가 있습니다. 세한도.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이 59세 때 제주도에 기양가 있을 때 자기 제자인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 그림이죠. 여기 보면 이 그림입니다만은 바로 이것이 송백이죠.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사시사철 푸른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상적 제자가 김정희 선생한테 기양가기 전이나 기양간 후나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이 잘 대해줬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변함없이 송백과 같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한도를 선물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 경영에서 두 번째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위정 19장에 보면 애공, 노나라 임금이죠. 애공이 물었어요. 하위 즉 민복. 하위, 어떻게 해야지? 하위 즉 어떻게 해야지 민복, 백성들이 복종합니까? 복종하십니까? 공자대활, 공자가 말하기를 거라는 것은 아까 든다 그랬죠. 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올바른 것이요, 똑바른 것. 올바른 사람을,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여기는 조자예요. 조. 이런 조자인데 이런 조자로 표시된 조. 어디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올바른 사람을 들어서 저 어디에 왕이라는 건 구분 사람 위에 두고,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구분 사람 위에 두면 즉 민복, 백성들은 복종합니다. 이런 얘기죠. 거왕조저직, 구분 사람을 올바른 사람 위에 두면 즉 민불복, 백성들은 불복합니다. 구태타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인재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든 인재를 올바르게 적재적소에 써야지 그 경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직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로 25편에 보면 군자 이사이 난열자라. 군자는 이라는 것은 역자로 되지만 이라는 시울리자예요. 시울리자. 사라는 것은 모시다. 군자는 모시기에 편하지만 이런 얘기예요.
난열야라. 열이라는 것은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기는 어렵다. 열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윗사람을 기쁘게, 군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불이도, 올바른 도의 방법으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면 불열야라. 그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이라는 것은 어디에 다다른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 이르러서. 급기사인야. 군자는 급기, 그가 사인이라는 것은 사람을 부리다, 일을 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급기사인야. 그 일을 시킴에 있어서는 군자는 기지라. 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번에 한번 군자 불기라 그랬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군자는 어떤 하나의 모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전체 전인적인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기라는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에 맞게끔 쓴다라는 것이에요. 기물. 자, 물이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모양이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나게 되듯이 각 그릇은 네모난 그릇은 네모난 용도에 맞게, 동그란 그릇은 동그란 그릇에 맞게끔 우리가 사용을 하듯이 사람도 그 능력에 맞춰서 군자는 사람을 부림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끔, 각각에 맞게끔 활용한다. 이런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자 시편에 보면 주공, 위노, 소공. 주공은 노나라를 만든 분이죠. 노나라의 시조죠. 주공이 그 아들인 노공한테 말했어요. 군자, 불이 기친이라는 것은 시가 아니고 이건 이예요. 불이 기친, 그 친족을 버린다. 이는 이제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라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예요. 군자는 그 친족을 버리지 않으며 불사 대신 원호불이, 뭐뭐 시키지 않는다. 대신들이 원망하지 않는다. 불이라는 것은 쓰이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면 등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등용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도록 하지 않는다. 이게 군자는. 그리고 고구, 옛날 친구들. 고구는 대고라는 것은 사유라든가 잘못 이런 뜻이죠. 옛날 친구들이 큰 잘못이 없으면 불기야. 기라는 것은 포기하다.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구비어일인. 이게 중요해요. 무구비어일인. 하지 않는다. 뭐를 구하지 않는다. 준비된다. 어디에 1인.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기를 구하지 않는다. 사람은 각 사람마다 재능을 가진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추기는 어렵다는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재적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인재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고난위임이죠. 고난위임을 볼까요? 태백 18편에 보면 자왈, 외외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높고 강한 그런 느낌이에요. 외외호, 위대하도다 이런 얘기죠. 순우라는 것은 순임금하고 우임금이죠. 순임금도 요임금으로부터 자기 아들이 아닌데도 나라를 물려받았고, 우임금도 순임금으로부터 아들이 아닌데도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정권을. 그죠? 그러니까 순우는 자기 능력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우지 유천하. 순임금과 우임금이 천하를 가졌는데도 가졌으나 불려언이라.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셨다. 불려라는 것은 함께하다니까 함께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믿는 부하 직원들한테 맡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순과 우는 세습이 아닌 덕행과 능력으로 천하를 얻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그들에게 고난 위임한 것을 갖다가 찬양하는 말이 바로 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령공 4편에 보면 자왈 무위이치라. 무위. 우리가 도가들이 자주 얘기하는
무의란 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무의이치. 바로 그러한 것. 무의로 다스린다. 이런 얘기. 무의이치. 무의로 다스리는 것은 기순야여. 바로 기자와 여자는 추측입니다. 아마도 순임금일 것이다. 부하위제. 도대체 순임금이 하위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공손하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공기정, 공손히 기정,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고, 남쪽을 바라봤을 이의다. 이거는 조사예요, 조사. 뭐뭐뿐이로다 이런 얘기. 남면을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로다. 가만히 앉아서 남쪽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데 그 나라는 잘 운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남면이라는 말은 임금이 북쪽을 뒤로 하고 남쪽을 항상 내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 쪽에 가면은 항상 임금이 앉은 자리는 뒤가 북이고 앞으로 보는 것은 남입니다. 바로 이러한 남면 쪽. 무의이치의 개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일일이 다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는 이미 다 정리된 상태에서 부하 직원들이 고난위임에 의해서 잘 정리되는 것만 확인만 하고 그다음에 건의 들어오는 것만 처리해 주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남면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논어에서도 우리가 인재 경영에 대해서 인재의 중요성, 그다음에 등용의 중요성, 그다음에 고난위임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우리가 마지막 핵심 가치인 성과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기업에서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기업은 망하죠.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지 성과를 내야지 되죠. 성과를 내야지 생존이 됩니다. 그래서 성과주의는 많은 기업들에서 또한 중요한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과주의가 뭐냐?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사전적 의미를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뤄낸 결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태도나 경향을 우리가 성과주의라고 한다.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태도나 경향을 성과주의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연공서열의 인사제도하고는 달리 성과가 있든 없든 오래되고 나이가 많고 할 경우에 많이 받고 나이가 적고 얼마 안 됐을 경우에는 적게 받고 하는 이러한 연공서열 인사제도와 달리 승진과 보상이 개인 또는 집단의 성과와 직접 연계되도록 한 것이 바로 성과주의다. 다시 얘기하면 바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라도 성과를 냈으면 엄청난 승진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과주의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은 피터 드러크가 얘기한 전번에 한번 얘기한 MBO 목표 중심 경영이라는 이론과 빅터 브롬의 기대 이론이라는 것은 내가 저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대를 잘 활용하게 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대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버러스 스키너가 얘기하는 강화 이론, reinforcement theory. 강화 이론은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라고 피드백을 줘야지 그 사람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적 기반 하에 성과주의라는 개념이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아까 얘기한 드러크의 목표 중심 경영을 볼까요? 목표 중심 경영은 전번에도 얘기했으니까 개인 조직별로 목표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목표의식을 뚜렷이 가지고 임하도록 하면 바로 동기가 내 목표가 뭐다라는 걸 뚜렷이 알고 매일매일 일을 하게 되면 동기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한테 주어진 목표하고 회사 전체 기업의 목표를 라인업 시켜야 돼. 내가 회사 전체 목표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고 요 부분만큼을 내가 담당하는 거야. 이거를 연결시켜 줘야지 각자가 거기에 더 기여하게 되고 거기에 기여한 공헌도에 따라서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업에 의한 목표 부여라는 객관적인 욕구가 내 개인의 욕구하고도 연결돼요. 그래서 기업 목표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내 성과를 저만큼 올리면 나한테 이런 보상이 주어져. 이와 같이 객관적 욕구와 개인적 욕구를 일치시킴으로 해서 바로 경영이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관리하고 자기 관리가 여기서 바로 출발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드러크가 얘기하는 목표 중심 경영, MBO, Management by Objective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브롬의 기대 이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가 행동할 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얘네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내가 마켓 쉐어를 이만큼은 가져갈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그러한 기대와 과연 내가 그렇게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면 내가 주어지는 결과가 뭐지? 나한테 주어지는 결과가? 그리고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건가?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일정 수준의 성과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성과 달성은 진짜 가능할까? 그다음에 성과 달성하면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일까? 이걸 따져서 그 보상이 나한테 진짜 매력적이냐? 그러면 내가 하지. 이런 등과 같이 자기 기대와 선호에 따라서 행동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브룸이 얘기하는 기대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각 개인들한테 이 목표하고 보상을 잘 조정하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스키너의 강화 이론은 특정 행위에 대한 강화, reinforcement. 잘하면 잘한다라고 해야지 더 잘한다는 거죠. reinforce,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 피드백이 있고 부정적 피드백이 있는데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정적 피드백보다는 긍정적 피드백을 사용했을 때 더 동기 유발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양한 보상과 피드백을 제공해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강화 이론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과주의는 개인의 성과라는 것은 결국 능력과 노력과 환경적 상황의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전 그 강의 시간에 이나모리의 성공방정식을 얘기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얘기한 성공방정식은 능력과 열의와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능력, 열의라는 것이 결국 능력, 노력이라고 같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학문적으로 얘기할 때 성과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데 이 양반은 성공은 사고방식,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도 돌파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 성과 달성이 당연히 쉽겠죠. 그다음에 능력이 있어도 노력을 안 하면 성과가 당연히 어렵겠죠. 아무리 능력 노력을 해도 환경이 나한테 긍정적이지 못하면 성과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업 경영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육성해야 되고 이들이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공정한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은 성과주의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공정한 성과주의를 얘기하더라도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면은 그 성과주의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인별 목표와 성과에 대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승진, 해고, 보상을 진행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한 성과에 있어서 피드백 과정은 관리자들이 반드시 귀찮지만 해야 할 중요한 과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인재들한테는 인정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성과가 낮은 직원들한테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대안을 제공해주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면담을 해서 자 2020년에 모 언론사에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60% 이상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충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일의 성과하고 승진은 따로따로 놀더라. 내 성과 낸 거하고 승진은 따로 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성과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됐느냐, 그 다음에 서열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상사와의 친분 관계 등이 오히려 보상 등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성과주의를 아무리 외치더라도 이러한 기준, 평가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성과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논어 속에서도 성과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있어요. 자활, 공자가 얘기하기를 사군. 자, 사군 임금을 섬길 때는 경기사, 그 일부터 먼저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난 뒤에 후기식, 식이라는 건 먹는 거니까 그 다음에 녹봉 먹는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라. 일부터 먼저 처리해라. 성과 우선주의죠. 그 다음에 옥야편에 보면은 자활, 인자, 선난, 먼저 어려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후획, 그 다음에 얻는 것을 획득하는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가위 인야라. 그러면 과히 인하다고 어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 오리엔트 중심주의도 마찬가지로 논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성과주의에 딱 맞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 성과주의 핵심 가치가 논어상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사실 인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배려 이런 것들 소통 이런 걸 중심으로 한 논어이기 때문에 유학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역량 확보 성과주의는 성과를 내려면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공자왈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은 상냐라 최고죠. 그다음에 학이지지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다음은 차야라 그 다음 뻘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곤이학지 어려우면 곤란하면서 어려우면서 학지 배우는 것은 기차야다. 그 다음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다. 그런데 곤이불학 어려우면서도 불학 배우지도 않는 사람은 민사위 하위라 위하 최하위로 여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량을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태어나면서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최소한 학이지지 배워서 알고 어려우면서도 공부해서 역량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장이 문정 제자가 문정 정치에 대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거지무권 무권이라는 권 게으르다 이런 무권 거지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직분의 자리에 거할 때는 무권 절대 게으름을 튀어서는 안 된다. 행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이충 진심으로 행해라 이런 얘기를 안연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주의하고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한편 논어 쪽에도 그렇고 유학 쪽에서 얘기한 것은 항상 과유불급, 과욕을 경계하는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과만 중시하는 게 아니고 과욕을 금지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에 또는 미래 경영에서 성과주의하고 약간 배치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장학 간록, 간록이라는 것은 간이라는 것은 구하다, 녹봉을 구하다. 그러니까 벼슬을 구하는 거예요. 자장이 벼슬을 구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자 자활 공자가 말하기를 다문고리, 다문 많이 듣고 다문 많이 들으라 이래. 고리라는 것은 빼라. 의심스러운 건 빼라.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것은 빼라. 신은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되 뭘 말해? 그 나머지를 신중하게 말해라. 많이 들어서 의심스러운 건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신중하게 얘기하라. 말할 때는. 그 다음에 그러면 즉 과우. 그러면 우라는 것은 우환이에요. 우환이 과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견 골태. 다견 많이 보고 골태 위태한 것은 빼라. 이런 얘기. 신행기여.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보고 신중하게 행해라. 그러면 즉 과회. 후회하는 것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언과우. 말하는 데 있어서 우환이 적고, 그죠? 행과해. 행하는 데 있어서 후회가 적으면 녹제기중이라. 녹봉이 바로 그 중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과급이 그 바로 중간에 있다. 어떻게 하면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과욕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현대 경영에서는 120% 초과 달성, 150% 초과 달성하면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주니까 그거하고는 조금 여기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기편에 보면 군자는 식무구포. 밥을 먹되 무구포. 포식하다. 배가 부르륵할 때까지 포식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무구한 너무 안락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민어사 민첩하게 일에 임하고 신어언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한다. 이런 얘기예요. 군자는 리더는 그렇게든 배부른 것을 구하지 않고 너무 편한 것을 구하지 않으며 일하는데 민첩하게 하고 말하는데 신중하게 한다. 그렇게 하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대 경영에서 성과주의하고 조금 언매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가에서 얘기하는 외유내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외유내법은 뭡니까? 밖으로는 유가 형태를 띠지만 속으로는 법가 형태를 띈다. 법가 형태라는 것은 바로 성과에 대해서 맞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혁명 원래 계획을 내고 성과를 평가하는 그러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법가예요. 그래서 법가가 유가를 비난하면서 이러한 이론을 내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5가지 핵심 가치들을 다 얘기했는데 정도경영, 그죠? 창의혁신, 인재경영, 성과주의, 우리가 신뢰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리더십, 신뢰경영에서 이렇게 5가지 핵심 가치를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유학적 가치하고 연결시켜 보니 유학 경전 속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다 이미 포함되어 있고 관계가 지어지더라. 그래서 제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5상 인의 예지신에서 보면 정도경영은 바로 의경영하고 매칭이 되고 인재경영은 남을 배려해주는 예경영하고 매칭이 되며 창의혁신은 지혜를 중시하는 지경영하고 매칭이 되고 성과주의는 인경영하고 매칭이 된다. 그리고 소위 덕치라고 얘기하는 신경영은 바로 리더십하고도 매칭이 된다. 그렇게 해서 5가지 미래의 경영의 핵심 가치와 유학 경영에 있어 가지고 5가지 5상을 서로 매칭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 5가지 경영에 대해서 이제 강의해 나갈 텐데 그 전에 먼저 도덕경영 시부사와 H의 도덕경영을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